네, 이번에는 이성호의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아증권 이성호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특정 기업을 보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테마 이슈인데요. 3D 프린팅 분야예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그 가면을 굉장히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인쇄를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쓰고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영화인 그 리얼스티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굉장히 실제감 넘치게 그런 로봇들이 파이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본 독자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CG 처리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나다. 이 정도로만 좀 치부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3D 프린터라는 것이 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좀 현실로서 좀 봐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굉장히 히트였던 아이언맨 같은 그런 굉장히 히트작인 영화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커스텀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좀 그런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쪽 산업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이게 다 점들인데 점들을 찍어서 선이 나오는 2차원의 프린터인데 3차원 프린터를 우리가 3D 프린터를 뭐 말은 들었지만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이 3D 프린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3D 프린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D 프린터가 적층이 되면서 약간 3D 형태로 적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첫째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CAD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3D 스캐닝 부분을 이용해서 어떠한 제품의 형상을 3D 구조로 형상할 다음에요. 그다음에 프린터를 넣게 되면 그 프린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물건을 3D 모델링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 그러죠. 어떠한 물건의 단면을 굉장히 얇게 분해를 한 다음 그 분해대로 차례차례 좀 적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물체가 나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처리를 하는 그런 공정이 되고 있겠는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프린터에 넣고요. 그 프린터는 이 디자인대로 다음과 같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2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면에 인쇄가 끝이지만 그 형성된 면 위에 또다시 적층을 하고 수차례 적층을 거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이 제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3D 프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젠 어떤 모양들, 물건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네, 만약에 마우스를 만약 프린터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그냥 사진에 찍어 나오는 거지만 이 모양대로 만들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뭐 나쁜 용도로도 뭐 총도 만든다 그러고요,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 말고도 재료는 또 다른 게 가능한 게 있나요? 네, 우선 지금 가장 많이 쓰인 네. 소재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계열 소재입니다. 뭐 얼마 전에 TV에서 보셨듯이 플라스틱으로 뭐 총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좀 열쇠라든지 뭐 제품 왕구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계열 소재가 다루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가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 3D 프린팅 방식이 나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허가 마련된 방식이 FDM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수지를 열로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소재가 좀 많이 사용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쓰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금속 분말을 용융시켜서 그것을 금속으로 적층시키는 그런 구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금속뿐만 아니라 뭐 음식료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경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산업용 주물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왕구라든지 여러 가지 금형 틀 같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적용 단계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가 앞으로 이제 지금 초기 단계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응용이 되면서 적용이 될까 예측을 좀 해줘보세요.
네, 3D 프린터는 우선 가장 큰 기본 베이스로 기존 제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조업, 특히나 이제 어떠한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금형 제작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금형을 바탕으로 1차 시제품이 나오고 시제품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해서 또 오류가 있으면 금형의 수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7회에서 약 8회 정도의 그런 사이클링이 거치는데 아무래도 그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디자인 파일을 수정만 하면 원하는 디자인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정 과정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이런 금전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람보르기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전까지는 이제 그 시제품의 그런 모델이 있어서 제작을 하는데 평균 4개월 정도가 걸렸었고요. 그 비용이 약 4만 달러라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3D 프린팅을 도입을 해서 시제품을 양산한 결과 기간은 20일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비용은 약 3,000달러로 기간과 비용이 각각 83% 그리고 92% 어마어마하게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금 현재 제조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을 하려고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좀 바이오 분야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싶습니다. 일단 그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그림이요. 3D 프린팅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사진인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거는 포드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엔진 블록 코어입니다. 3D 프린팅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금속을 갖다가 용융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프린팅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인공 턱뼈를 3D 프린팅으로 굉장히 자기 환자의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는 양악수술에도 3D 프린팅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료 부분에도 많은 활용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건축 모형, 보통 이제 건축 사무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공 전에 모델링을 한다고 그러죠. 리모델 하우스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예쁘게 조감도를 해놓은 걸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프린팅에 3D 작업을 한 번에 그냥 사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도 지금 상업용으로 가장 많이 활동되고 있는 데가 바로 피규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실제로 사람 사진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3D 데이터를 가지고 실사로 피규어를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실물과 거의 흡사도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좀 많이 닮아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웨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용으로도 좀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든 생체 조직 줄기세포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왼쪽에 장비가 이것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이고요. 여러 가지 수질을 이용해서 바이오 수질을 이용해서 지금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쪽을 굉장히 얇은 면으로 단층을 시켜서 배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소재의 개발과 속도만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된다면 거의 전 산업 분야에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1세기의 연금술이다 이런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글로벌한 시장 동향 또 이 분야를 주도하는 업체들은 어디일까요? 네, 우선 3D 시장 동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개발된 지는 3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장이 태동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수치 자체가 다소 좀 의미는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여러 가지 조사기관 업체에 따르면 지금 2012년에 22억 달러 정도, 22억 달러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약 65억 달러 정도 프린터 기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나온 부산물, 제조품의 가치까지 합한다면 약 133억 달러까지 굉장히 시장을 연평균 18% 이상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가 스트라타시스라는 업체이고요. 2위가 3D 시스템즈, 그리고 3위가 엠비전텍이라고 대부분 미국계 회사 그리고 독일계 회사가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술이 태동되었던 기반 자체가 유럽과 미국 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 성장성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커나가는 시장, 특히나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점에서 일반용, 상업용까지 확산이 된다면 규모 자체는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업체들이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최근에 이런 3D 프린팅 분야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에서 관심이 있지만 네네. 글로벌리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 관련 기업이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건데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네. 이게 또 진짜 수혜주냐 아니냐를 좀 가려야 될 필요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 시작된 산업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실적과의 연관성을 찾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비상장사인 캐리마와 그리고 에디슨 그리고 인스텍 정도가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접근 자체는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테마가 있었었는데 3D 프린팅과 뭐 한 단어라도 관련이 있으면 무분별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주가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과열 양상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전체적인 투자보다는 실제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응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에 있어 가지고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좀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 또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